오늘은 미 중서부 포함 미 최대 대학 입시 펌인 칼리지 플래닝의 이상영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는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가는데 대학 원서를 돕기도 하고요. 고등학교 시절의 학교 성적 관리를 비롯해서 대학 입시 준비를 하는데 최대한 학부형들과 학생들 입장에서 돕고 있는 칼리지 플래닝입니다. 오늘 이 시즌이 대학 입시 원서를 쓰는 시니어들한테는 네. 가장 중요한 시기라서 지금 이 시기죠? 맞습니다. 네. 예, 원서를 쓰고 또 준비할 거리가 많은 시기라서 중요한 시즌인 것 같습니다. 네. 벌써 교육 분야에서 20년 넘게 경험을 갖고 계신데요. 대학 컨설팅 할 때 어떤 자신만의 노하우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들은 칼리지 플래닝에 조인하는 학생들에 네. 대해서 장기간 동안 학생들과 함께 수업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과외 활동도 하고 네. 뭐 리서치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함께 하기 때문에 네. 대학 갈 적에 실제 필요한 것들을 학생의 어떤 장점, 단점을 잘 파악해서 네. 대학에서 필요하는 것들을 잘 대학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의 어떤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오늘 본격적인 토크를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네. 대학 입시생 원서 프로세싱에 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최근 진행되고 있는 대학 입시생들이 한참 원서를 지금 쓰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얼리 끝나고 레귤러 원서 진행에 바쁠 것 같습니다. 조기 전형으로 원서 제출한 학생들이 지금 시점에서 꼭 챙겨야 될 거 뭐가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얼리 어드미션이 네. 이제 얼리 어드미션이라는 거는 이제 조기 전형, 한국말로 하면 조기 전형인데요. 지난 11월 1일 또는 11월 5일, 11월 15일로 대부분 마감이 됐어요. 네. 이제 얼리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얼리 디시전, 네. 합격하면 무조건 가야 되는 거. 네. 그다음에 얼리 액션은 합격해도 골라서 갈 수 있는 이런 찬스를 쓰는 걸 네. 얼리 어드미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얼리 조기 전형이 일단을 끝나면 그거에 따르는 추가적인 팔로우 할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제출했던 성적표가 제대로 갔는지 아니면 추천서가 제대로 다 넣어졌는지 네. 아니면은 뭐 ACT, SAT 성적들이 학교로 잘 보내졌는지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원서를 마무리하고 나면은 파이낸셜 에이드 프로세싱을 학교에서 요구를 합니다. 네. 파이낸셜 에이드는 얼리 어드미션 데드라인과 보통 한 1주, 2주 더 시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조기 전형 원서를 낸 학생들은 이 파이낸셜 에이드 서류를 빨리 갖춰서 데드라인 이전에 잘 서밋하는 게 중요합니다. 챙길 서류 어떤 게 있죠? 예. 많은 학생들이 그냥 원서만 내면 끝난 줄 알고 네.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대학에서는 원서와 동시에 파이낸셜 에이드 서류를 요구하는데 첫째는 CSS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네. 대학 장학금 비연방 정부 프로그램을 필아웃해서 제출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보통 얼리 같은 경우에는 뭐 1월 15일이 데드라인 학교도 있고 네. 그보다 좀 늦은 학교도 있고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자기가 원서 낸 학교의 데드라인을 챙겨서 일단은 그 CSS 프로파일을 서밋해야 되고요. 네. 서밋하고 나면은 서류를 이제 그 학교 업로딩해서 학교로 보내도록 네. 요구를 합니다. 이 서류에는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의 그 세금 보고 인컴 세금 보고 네. 그다음 W2 뭐 여러 가지 이제 재정 관련된 서류를 업로딩 학교로 해서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게 중요한 거죠. 예. 학교 홈페이지로 들어가면은 그 CSS 하나요? 프로파일은 네. 칼리지 보드에 있는 폼입니다. 네.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에서 파이낸셜 에이드 리콰이먼트는 뭐 하라는 내용은 있지만 네. 실질적인 서류 프로세싱은 칼리지 보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CSS 프로파일 그 폼을 사용합니다. 네. 네. 보통 학생들이 원서를 어느 정도 많은 대학에다가 제출하나요? 예, 이제 얼리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레귤러 정시 원서를 쓰게 되는데요. 네. 많은 학생들이 이제 얼리 때
많은 에너지를 쏟았기 그쵸. 때문에 네네. 많이 안 쓰려고 하는 학생도 있고 또 반대로 이제 얼리에서는 학교가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레귤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많은 학교를 못 내지만 레귤러 정시에서는 많은 학교에 원서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학교를 많이 골라서 쓸 수가 있는데 문제는 학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에세이를 많이 써야 되죠. 그렇죠. 물론 커먼앱 메인 에세이는 안 하지만 네. 학교마다 요구하는 서플리멘탈 에세이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지런한 학생들은 많은 학교를 내고 네. 게으른 학생들은 많은 학교를 못 내죠. 근데 이제 때로는 학생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나는 이 학교만 가면 된다, 몇 학교만 써서 시간이 많은 학생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탑 명문대 같은 경우에는 합격률이 뭐 5%에서 10% 네. 미만인 학교들이 많이 있죠. 네네. 그런 학교들을 감안을 하면은 좀 힘들더라도 5개 내는 것보다 10개를 내면 같은 레벨에 있는 네. 10개를 낸다 그러면 확률이 50%더 올라가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네. 자기가 원치 않는 학교를 안 쓰는 것보다는 원치 않지만 합격해놓고 네. 일단 원서를 합격해놓고 학교를 결정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게 레귤러에서는 중요하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열심히 이제 레귤러 정시가 데드라인이 1월 초가 데드라인인데 이제 뭐 땡스기빙 꼈고 크리스마스가 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부지런하게 에세이를 써서 학교별로 원서를 빨리 준비해서 제출하는 게 네. 중요하죠. 시니어 학생들한테는 이 시간이 한 달, 두 달이 네. 가장 중요한 시기죠. 예. 그렇군요. 근데 학생들이 꼭 챙겨야 할 것들 좀 짚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냥 원서 내놓고 뭐 다 됐겠지 네. 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네, 네. 원서를 내면 학교별로 원서 스테이트먼트 체크업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따로 학교별로 그 어카운트를 열어서 네.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학교별로 미비한 서류가 뭔지 그 방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GPA 네, 성적표가 성적표. 들어갔는지, 네. 그다음에 ACT, SAT 성적표가 보내졌는지, 그다음에 추천서가 제대로 다 리콰이먼트대로 들어갔는지, 그다음에 에세이는 잘 써졌는지 이런 네. 걸 종합적으로 하고 파이낸셜 에이드 서류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이런 거를 거기에 스테이트먼트 점검하는 난이 있어요. 학교별로 원서를 네, 내게 네. 되면 학교에서 이메일을 보내와서 그걸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꼭 점검을 할 필요가 있죠. 예. 그렇군요. 원서를 쓸 때 무엇보다 에세이가 중요하다고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학별로 에세이에는 커먼앱 자체 에세이도 있고 또 학교별로 원하는 서플리멘탈 에세이도 있는데 이 에세이를 좀 어떻게 써야 합격률 높이는 방법이 있나요? 예. 이제 대학 지원서를 준비하면서 성적이라든가 과외 활동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뭐 ACT, SAT 점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독특한 지원서 나만의 어떤 강점을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에세이를 쓰면서 본인의 어떤 강점을 잘하는 점을 또 강점, 장점도 중요하지만 이 학생이 이 대학에 합격했을 적에 네. 캠퍼스에서 기여할 수 있는 것, 또 커뮤니티에서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보여주는지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야 경쟁이 치열한 이런 시점에서 두각을 내는 합격할 수 있는 열쇠가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어려운 합격률을 벽을 두고 나만의 어떤 독특한 에세이를 써야 됩니다. 그 에세이를 쓰기란 쉽지가 않은데요. 네. 근데 나만의 독특한 강점을 보여주려면 자기를 잘 파악을 해야 그렇죠. 되겠죠. 네. 본인이 본인을 파악하는 것도 있지만 그 멘토나 주위의 친한 분들, 부모님들을 통해서 네. 제3자가 보는 눈이 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칼리지 프레닝에 오시면 저희들이 그 멘토 선생님이나 여러 선생님들하고 수업을 했던 그걸 기록을 통해서 이 학생만의 어떤 강점, 중요한 스토리를 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만드는데요. 그냥 어떤 학생들은 주저리 잘 쓰기는 쓰는데 재미가 없는 에세이가 있어요.
입학 사정관들이 볼 적에는 똑같은 이야기라도 좀 드라마틱하게 재밌게 관심 네. 있게 쓸 수 있는 이런 네. 에세이들을 요구하는데 그런 부분을 전문가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탑픽도 그렇고요. 네. 학교별로 또 학교마다 요구하는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 왜 지원하는지 우리 학교가 어떤 점이 좋은지 네. 이런 거를 잘 파악을 하려면 많은 인포메이션 경험이 있는 그런 데이터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네. 아이비리그 같은 경우에는 5%에서 7%, 뭐 그 정도 합격선이고 탑 20위권 학교는 10% 내외 이렇게 어려운 합격률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예. 어떻게 입시 준비를 하면 그 합격률에 들어갈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예, 첫째는 이제 9학년부터 이제 12학년까지 진행되면서 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학년까지 성적을 요구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레귤러 같은 경우는 12학년 첫 학기까지 성적을 요구하는데요. 첫째는 이제 학교 GPA 성적이겠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스탠다드 테스트인 ACT, SAT 성적표. 네. 그 외에 이제 가외 활동, 액티비티라고 하죠. 가외 활동도 뭐 리서치 같은 아카데믹한 거, 그다음에 뭐 사이언스 경시 대회 같은 네. 수학 경시 대회, 뭐 이런 좀 아카데믹한 게 있고 그냥 일반적인 뭐 리더십이나 그쵸. 봉사 활동 네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토대로 자기만의 어떤 강점을 어떤 메이저하고 결정 본인이 가고자 하는 어떤 전공하고 연결시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전공을 가겠다 그러면 어떤 코딩 같은 거, 그다음에 뭐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잘 경험한 거나 이런 소질들 잘 정리를 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네. 뭐 간호사가 되겠다는 그런 메이저로 갈 경우에는 이 학생의 어떤 사람 간의 어떤 관계, 유대 관계라든가 아니면 봉사하는 이런 쪽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흐름이 같아야 되는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두루뭉실한 일반적인 것들이 네. 추세였는데 요즘은 구체적이고 네. 그다음에 자기가 준비하는 어떤 그 분야의 최고의 어떤 것들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잘 준비가 돼야 합격률을 높일 네.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이제 학교마다 이 학생을 요구하는 어떤 그게 조금씩 다르죠. 어떤 학교는 좀 그냥 아카데믹한 성적만 보는 학교들이 있고 어떤 학교는 이제 캐릭터, 그다음에 리더십 여러 가지 에세이를 보는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들이 어떤 학교인가를 잘 분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작년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좀 낮아가지고 코넬 아이비리그를 얼리 디시전으로 냈는데 네. 떨어졌어요. 네. 그 성적이 안 돼서가 아니고 학교하고 이 학생이 매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어플리케이션 다 조정을 해서 얼리 끝나고 레귤러 때 다시 넣었는데 이 학생은 그보다 더 좋은 예일대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학교하고 맞아야 되는 네. 거죠. 근데 그게 입학 사정 팩터들이 다 다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애매해요. 예, 그래서 전문가들 통해서 그런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죠. 그렇군요. 또 원서 낼 때 학부모님들 학비 부담 빼놓을 수 없는데요. 대학별로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예를 들어주실 수 있는지 주립대나 뭐 사립대 각각 1년 학비 어느 정도 되나요? 학비가 매년 올랐어요. 그렇죠. 다 올랐죠. 그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많이 가는 학교 중에 이제 어바나 삼펜 네, 많이 가죠. 일리노이 주립대 같은 네. 경우에 요즘 39,000원, 4만 불 정도가 돼요. 이제 뭐 엔지니어링하고 비즈니스가 제일 비싸고요. 네. 그다음에 일반 뭐 한 3만 8천 불. 여기는 투이션 등록금하고 기숙사비, 밀까지 다 합해서 우리가 코스트 오브 어텐던스라고 하는데요. 총 학비 1년에 드는 비용이 한 4만 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립대로 넘어오면 시카고 이런에 가장 좋은 사립대가 이제 시카고 대학, 그다음에 노스웨스턴 대학 이런 데는 1년에 한 9만 불 정도 됩니다. 이 9만 불을 내고 그 학교에 가겠다는 한인들의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면 그런 좋은 대학을 네, 가느냐가 네. 이제 관건인데요. 장학금 이런 거. 예, 그랜트 그게 이제 같은 거. 네. 장학금이나 그랜트를 받을 수 있는 파이낸셜 네. 에이드 제도를 잘 네. 활용해야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면은 미국 학교 학비 제도에 관련해서 지금 파이낸셜 에이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제도는 무엇이고 파이낸셜 에이드를 통해서 학비 부담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해외에서 이제 미국으로 오는 인터내셔널 학생 같은 경우에는 네. 학비를 인터내셔널 학비로 고정이 따로 돼 있죠. 가지고 네. 훨씬 더 비싸게 냅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 도메스틱 학생,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의 어떤 인컴이나 재산, 그다음에 학생의 어떤 메릿 베이스 네.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계산을 해서 장학금이나 그랜트라는 것은 무상 보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무상 보조에는 연방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주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각 대학이 지원해 주는 네. 것.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학생들한테 장학금과 무상 보조를 통해서 학비를 결정을 하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스웨스턴에 1년에 9만 불하는 학생인데 네. 이런 여러 가지 가정의 형편을 뭐 세금 보고서나 이런 인컴을 자료를 잘 제출했을 적에 뭐 10,000불만 내고 갈 수도 있고 20,000불만 내고 갈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지원을 받는 게 파이낸셜 에이드 제도입니다. 네. 근데 이 많은 학부형들은 90,000불이라 그러면 사립학교는 비싸서 원세를 못 낸다고 이렇게 아예 생각하죠. 원세를 안 내는 네. 경우가 많은데 꼭 그러지 마시고요. 저희들 같은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을 하셔서 형편이 어렵더라도 더 좋은 대학에 비싼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근데 만에 하나 이제 파이낸셜 에이드를 받았는데 경제적으로 인컴이 많았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또 정부에서나 학교에서 또 뭐 용자 같은 학생한테 주는 용자도 있고 부모님한테 주는 론도 있고 이런 네. 걸 또 도움을 받아서 방법은 다 있군요. 미국에서 돈 네. 없어 대학을 가지는 네, 못해요. 그거는 졸업할 때 아니다. 졸업할 때까지는 네. 다 시스템이 도와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용자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의 크레딧이 네. 아주 안 좋다거나 이러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참고를 하셔야 되죠. 예. 네, 방법은 이제 어쨌거나 있으니까 맞습니다. 찾을 수 있다는 예. 말씀이시죠. 지금까지는 시니어 입시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주니어나 10학년, 9학년 친구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옛날에는 저희들이 이제 세미나나 이런 걸 하면 12학년, 11학년 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네. 요즘은 9학년, 뭐 빠르면 7학년, 8학년에서도 네. 많이 옵니다. 네. 7학년, 8학년에서 오는 이유는 고등학교를 결정할 수 있는 찬스가 있죠. 좋은 뭐 임사나 그쵸. 뭐 네. 시카고 다운타운에 있는 잔슨 칼리지 프랩이나 저 시카고 브린마에 있는 노스사이드 칼리지 프랩 이런 좋은 하이스쿨을 선택하면 미리 명문대 갈 수 있는 길이 훨씬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저학년에서 미리 그런 고등학교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은 보통 시험을 쳐서 들어간다고 그쵸. 보시면 되죠. 네. 그런 학교를 결정할 수 있는 찬스를 살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 고등학교 이제 디스트릭 안에 있는 학교를 입학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한인들이 많이 가는 뭐 GBN, GBS, 뭐 스티븐슨 뭐 이런 학교에 들어가 있는 상태면 첫째는 학교 점수를 GPA를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네. 저희들은 선생님들이 매 학기마다 그 과목들이 혹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과목별로 계속 팔로우를 합니다. 뭐 B 맞는 학생들이 보통 89점, 87점으로 B를 맞거든요. 조금만 더 하면 A를 받을 수 있는 A하고 B하고 학점 차이에서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관리를 좀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는 대로 이제 엑스트라 큐리큘러라고 하죠. 액티비티를 많이 좋은 거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는 거는 뭐 리서치 경시 대회도 나가고 네. 사이언스 페어도 나가고 여러 가지 뭐 선모 프로그램에는 대학별로 가서 하는 좋은 선모 프로그램을 통해서 액티비티를 많이 하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입시철이 되면 시니어, 주니어 말에 되면은 에세이를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하는데 지금 뭐 9학년, 10학년, 11학년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 있는 액티비티, 리서치 같은 거, 네네. 그다음에 뭐 경시 대회 같은 거, 수학 네. 경시 대회, 뭐 글짓기 대회, 그러고 학생만이 갖고 있는 유니크한 네. 이런 액티비티를 준비할 필요가 있죠.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을 네. 대학 입시 원서 프로세싱에 관해서 또 따로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 주신다고요? 예. 저희들이 뭐 저희들한테 약속하고 오면 무료 상담도 해드리지만요. 이제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서 이제 종합적으로 세미나를 통해서 가끔
이런 입시 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오는 23일 토요일 날 네. 3시에 저희 그 칼리지 플래닝 컨퍼런스 룸에서 네. 세미나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저희들 그 대표 컨설턴트면서 우리 선생님이신 그 필립 선생님 예일대 졸업하시고요. 네. 아주 뛰어난 선생님이 함께 하시고 네. 저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1시간 정도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참석하시면 한 번 듣는 시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학생들한테 어떻게 입시 지도를 해야 될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중요한 정보를 많이 드리는데요. 자리가 한정됐기 때문에 네, 꼭 미리 예약해야 예약을 되나요? 해야 참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만 가나요? 아니면 학생들도 같이 예, 가나요? 부모님하고 학생들 같이 와도 되고요. 아니면 부모님만 오셔도 되고, 예, 그거는 뭐 괜찮습니다. 네, 칼리지 플래닝은 어디에 있죠? 저희들은 그 문화회관에서 한 200m 사우스 쪽으로 내려오면 그 프로스펙트 하이츠 하퍼 칼리지 지점 바로 옆 4층짜리 빌딩에 4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프로스펙트 하이츠에 네. 있습니다. 네. 11월 23일 날 오후 3시에 세미나 말씀해 주셨고요. 예. 끝으로 저희 시카고 동포 여러분께 초청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예, 대학을 자녀를 보낸다는 거는 그 시점에서는 인생의 그 좌표를 그 가르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학 보내는 그 요소들이 성적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뭐 액티비티, 그다음에 스탠다드 테스트, 에세이 이렇게 준비해야 할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해야 좋은 대학, 학생한테 맞는 대학을 선택해서 좋은 전공을 통해서 라이프를 잘 보낼 수 있는 걸, 이거를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어떤 난리지나 학생의 어떤 경험으로는 만들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좀 더 경험 많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는 진짜 필요한 타임이죠. 네, 효율적으로 그래서 이런 위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네. 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고 무료로 해드리는 세미나니까, 또 세미나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1:1 무료 개별 상담도 저희들이 스케줄 잡아서 해드리니까 네.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약을 위한 연락처 좀 네. 알려주시죠. 저희들 예약은 칼리지 플래닝 전화번호 847-450-800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